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적분 어려운 문제 골라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충분히 읽어주시고 시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이라 생각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k는 0인 사치함수 fx에 대하여 x는 k가 아니다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fx분의 1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함수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나 함수 절대값 gx-g3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fk 플러스 1의 값은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fx는 사치함수가 되겠습니다. gx는 fx분의 1이 되고요. gx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fx를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치함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조건에 맞춰 가지고 사치함수 그래프 개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fx분의 1인데요. 사치함수 fx에서 0이 되는 부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에서 fx가 0이 되기 때문에 gx는 값이 존재 안 합니다.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일 때 자극한이죠. x가 알파 마이너스일 때 fx는 0 플러스 올라가 있기 때문에 0 플러스가 돼서 gx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일 때는 fx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0 마이너스가 돼서 g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베타 이 지점에서 이와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gx를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검은색 부분이 fx가 되고요. 이 분홍색 부분이 gx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알파 마이너스면은 gx는 플러스 무한대고 알파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fx가 음수가 되는 이 부분인데요. 이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이다라고 하면은 gx의 그래프는 이 fx를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클 적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적게 내려오면 fx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뚫고 올라가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올라가든 중요한 거는 g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x축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순간 gx는 극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로 fx는 이 x축 아랫부분으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붕 뜨든지 닿아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fk는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0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뚫지 못하고 이렇게 접해야만 되는 거죠. 네, 뚫는 순간 gx는 극값을 갖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차함수 fx는 이렇게 x축에 접해야만 되는 겁니다. 붕 뜨게 그려도 안 됩니다. 0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gx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검은색 부분이 fx인데요. fx가 0이 되는 이 k란 지점에서 gx는 값이 없게 되고요. k-1일 때 fx는 올라가 있으니까 0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무한대. k 플러스일 때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fx는 0 플러스가 돼서 gx는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gx가. 그리고 f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이 gx라는 거는 x축을 정근선 삼아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fx와 gx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의 값은 fx가 1이 될 때, fx 값이 1이 될 때 gx 값하고 같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요.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fx가 1일 때 이렇게 만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조건 하나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함수 절대값 gx-g3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홍색 부분이 gx인데요. g-g3, gx-g3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g3이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이라는 거는 k가 3이 될 수도 있고 3이 k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g3의 값은 양수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에서 양수값을 빼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g3만큼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 정근선 역할하던 x축이 g3으로 자리를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꺾어 올려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상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개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gx가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g3 뺀 형태가 이렇게 돼서 절대치 씌우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2점이 돼서 이 조건에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긴 거가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gx-g3 그래프에서 어느 한쪽 부분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x축과 접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네, 여기서 변곡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꺾어 올려 버려도 이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gx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우리가 fx를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fx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fx가 아니죠. g3만큼 내려온 거가 되기 때문에 fx-g3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예, 형태만 fx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요. fx-g3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gx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fx를 우리가 이 gx를 보고서 fx를 추정을 할 적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점근 네, 여기가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x축에 닿으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gx라는 거가 fx분의 1이기 때문에 이 fx-g3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닿지 말고요. 이렇게 좀 아랫부분에 위치하면서 이 형태를 띠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이 쭉 올라가고 이 부분보다 더 올라간 형태에서 이 형태를 띠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역수치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fx-g3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그래프 형태를 봤는데요. fx-g3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게 g3이죠. 이 g3인 상태에서 여기가 gx의 변곡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있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 상황이면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쪽 방향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분홍색인 gx-g3인 그래프를 g3만큼 다시 올려버리면 플러스 y축 플러스 방향으로 올려버리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갈 적에 여기에 접하게 되는 이 x축 역할을 하는 거는 g3이 되는 겁니다. g3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fx-g3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형태는 요거 올라간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는 이거 올라간 형태로 보다 더 높은 형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올라간 형태에서 여기가 g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바로 요 점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gx가 원래 위치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x축 역할을 하던 그 x축이 정근선 역할을 하던 정근선이 아니라 변곡점의 접선 역할을 하던 것이 이게 g3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g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있게 되면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g3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의 위치가. 그리고 K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게 지금 fx죠.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3이기 때문에 요 변곡점에서의 이 접선 요것이 f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었을 때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에 걸려야 돼요. gx가 fx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 역수하면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4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극대극소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변곡점의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4차 함수가 이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라 그러면 이 그래프도 극대극소 있는 형태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gx가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조건에 의해서 fx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거를 왼쪽으로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마이너스 1과 3에 의해서 다시 이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에서 f3을 빼면, 다시 말해서 fx랑 f3이 같은 식을 만족시켜주는 근은 이 3과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요 3일 때는 중근이 아니라 3중근이 되겠습니다. 3중근을 갖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f3이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fx 마이너스 f3은 x 플러스 1, 요거는 하나에서 만나고 요 3중근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1은 안 썼습니다. 이제 이거를 넘겨주세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f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4차 함수 비율 관계, 여기서는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4차 함수를 변곡점이 있는 4차 함수를 그리실 적에는 이렇게 두 줄 4칸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접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곡선의 모양을 바꿔주고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 바꿔주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변곡점이죠. 여기도 변곡점인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극값이죠. 그리고 여기 접선을 걷을 때 만나는 요점,
네, 요점의 x좌표, 극값의 x좌표, 네, 이 변곡점의 x좌표의 요 길이 관계는 3칸, 1칸이니까 3대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평생 안 잊어먹을 겁니다. 네, 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 되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가 4죠. 3대 1이니까 얘는 k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 사치 함수가 0,0을 지나가야 돼요. 0,0. 다시 말해서 여기다 0을 넣게 되면은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F3의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0을 넣으면 1이고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F3이 0이 돼야 되니까 F3은 27이 돼서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7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k 플러스 1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k가 지금 0이었죠. f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 2가 되고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여기 2가 있어서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27과 계산하면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